물이 벽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영규. 네, 안녕하세요. 한큐누스 조반장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고요. 자, 오늘은 학원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자, 벽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네요. 벽에서. 그래서 놀라서 연락을 주셨다고 했고, 저희가 가서 이제 출동을 해서 누수를 잡은 현장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학원 그 바닥이 굉장히 미끌미끌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겨울철인데 동파가 됐던 것 같아요. 물이 차서. 자, 현장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끝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여기? 저희가 주말에 저기 수업을 안 해서 토요일, 일요일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월요일 9시에 왔어요. 네, 주말에는 수업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수업을 안 하고 월요일에 이렇게 와 보니까 그 교실이 물바다가 됐다고 하네요. 자, 와서 한참을 퍼내셨다고 하는데 원래는 오늘 수업이 많은 날인데 수업을 다 취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끔 열심히 이렇게 고쳐드려야 되겠죠. 선생님들하고 원장님들의 생각은 뭐 그렇겠지만 또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자,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이 흘러서 나온 자국이 있습니다. 자, 이쪽 처음에는 이쪽 수도 꼭지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약간 거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배관이 지나가는 라인, 이 정도가 라인이 되겠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쪽 끝에 가다 보면은 저쪽에 계량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량기 쪽에서 이렇게 따서 이쪽으로 수도를 연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나오는 곳은 사방으로 나옵니다. 사실 극적으로 보이는 거는 벽에서 지금 물이 나오고 있고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 타일 쪽에서도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자,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죠. 자,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일러는 쓰지 않으시고 온수기도 쓰지 않으시고 이쪽에서는 그냥 찬물만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주말에 누수가 됐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 누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4층은 영어학원이고 3층은 수학학원이었는데 수학학원 천장으로도 굉장히 누수가 좀 많이 돼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유, 안 되겠죠. 주말에 좀 주중에 계속 고생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다가 주말에 모처럼 쉬고 이거 왔는데 또 이렇게 누수가 발생을 했네요. 좋지 않은 일이. 자, 빨리 좀 치료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교실 반대편에 있는 벽 쪽이고요. 여기서도 누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벽뿐만 아니고 바닥에서도 물이 계속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와요. 이쪽에서도 계속 나오고요. 네. 자, 여기까지가 피해 상황이었고요. 다시 한번 배관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계량기 도네요. 계량기 계속 도네요. 네, 별침이 도네요. 자, 마찬가지로 별침이 돈다는 내용이고요. 누수가 되면 물을 쓰지 않는데도 이렇게 배관에서 새게 되면 이런 별침이 돌아갑니다. 간단하게 계량기를 통해서도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수를 확인하는 거는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한 70%에서 80% 정도 돼요. 요 계량기에서 잡히지 않는 누수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단순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닥이 맨질맨질해요. 많이 닦아내고 발목까지 찼다고 하네요. 물이 계속. 자, 이게 오버플로우 되면 발목까지 차는 경우도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정말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 특히나 이 지하 상가들 있죠. 그런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침수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사고도 아주 위험한 안전사고도 나곤 하니까 지하 상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물론 이제 전기나 화재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이 수도 관련 시설들도 전문가들하고 꼭 상담하시고 평소에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정말 피해를 입습니다. 침수되면 예를 들면 뭐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기계들 다 침수될 수 있고요. PC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큰 권리금하고 보증금 그리고 뭐 시설비 이런 것들 많이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면 헬스장도 있었죠. 최근에 그런 헬스장 기구들도 정말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게 아니죠. 이것저것 하면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 정말 수억이 들 수도 있는데 정말 이 작은 물방울 이런 것들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누수가 있으면 꼭 전문가분들하고 상담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산도 지키는 길이고요. 자,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도 누수 반응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물 찬 거 보이시죠? 네, 여기 한 이 정도까지 찬 거 같고 나머지는 이렇게 번져서 위로 올라온 그런 형국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4층 영어 학원이었어요. 이 책들 보니까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이제 선생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할 텐데, 아이들은 이제 수업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누수 때문에 굉장히 좀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뭐 아이들, 저도 학생이었으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 좀 선생님들 좀 생각은 다르시겠죠. 빨리 고쳐야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보실게요. 여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수도꼭지를 제거를 했는데 이렇게 관이 얼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문제는 이제 누수 수리를 하고 정상적으로 수리가 됐는지 공학 검사 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동파가 돼 있으면 검사가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해빙을 해야 됩니다. 여기 동파 때문에 여기도 해빙을 해서 물을 개통을 해드렸던 그 현장입니다. 자, 누수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수도꼭지가 동파되었던 거고 막혔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배관도 터졌습니다. 수도 배관이 동파 때문에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파 굉장히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특히나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배관들 혹은 노출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배관 같은 경우에 노출 안 돼 있죠. 하지만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평상시에 좀 너무 춥다라고 느끼는 그런 장소라고 하면 보온이라든지 보온이 좀 어렵다고 하면 히터 이런 것들도 꼭 틀어놔야 되고요. 기온이 너무 배관에 기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신경을 꼭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벽에서 물이 나온다고 해서 벽 전체를 다 까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되면 교실 벽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수 포인트를 찾아서 공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수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이 청진기 청음식 탐지기를 대서 어디에 누수가 됐는지 가장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수 포인트를 한 번에 찾았습니다. 찾고 보니까 이렇게 결석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석선 있는 부분에서 누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영상 보시면 결석선 뒤쪽에서 이제 누수음이 들리는 걸 보이실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 결석선 있는 부분에서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석선 있는 부분에서 누수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배관에 이렇게 결석선을 묶어서 시공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이 결석선 묶는 그런 부분에서 누수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배관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배관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배관이 이렇게 길게 있다고 한번 보실게요. 그런데 결석선을 여기다 묶습니다. 결석선을. 자, 결석선을 이런 식으로 배관을 둘러서 이렇게 고리로 묶는데 문제는 이 배관이 지금 여기입니다. 이 배관을 이렇게 세로로 그린 거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뭐 PB 배관이든 무슨 배관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현장은 회색 PB 배관인데 에이콘 배관이라고도 해요. PB 배관인데 이런 플라스틱 재질의 배관들에다가 이렇게 결석선을 묶어버리면 이게 누수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왜 누수가 되느냐? 배관은 사실상 그 콘크리트 안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세하게 진동도 발생하고 그리고 수축 팽창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한파 때 배관이 부풀어서 터지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팽창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관이 이렇게 배가 불러요.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조금씩 배가 부르는 상태에서 이 결속선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가해지면 결국에 이쪽 부분에서 이게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위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누수가 배관이 터져서 결국에는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할 때 결석선을 묶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고정을 해주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결석선보다는 다른 장치들로 새들이라든지 그런 장치들로 시공을 하는 게 굉장히 누수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을 빠르게 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그런 식으로 공사하기는 쉽지는 않죠. 하지만 누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결석선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PB 배관일 때는 플라스틱 재질류의 배관일 때는 꼭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여기서 커팅을 한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커팅을 한번 해서 이어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쉬운데 이런 있는 과정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 편하게 하려면 더 많이 이렇게 깨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기가 벽이 깨지는 파손 부위에 대한 범위를 생각을 했을 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만 공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부러 일을 키우면 안 되겠죠. 네.
배관이 배가 불러 있습니다. 이게 중파로 이렇게 부풀어서 찢어져서 여기입니다. 자, 배관이 배가 불러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다가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약간 부풀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풀어서 찢어진 자국,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크랙이 되는 그런 자국입니다. 찢어진 자국들도 보이고요. 이런 뒷부분에서 이제 누수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배관이 배가 불러 있습니다. 자, 배관이 스트레스가 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X자 표시한 뒷부분에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여기가 바로 아까 X자 한 그 배관의 뒷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쫙 크랙이 가 있죠. 이런 부분으로 이제 누수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됐던 그런 현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진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평평한데 여기 뒤에서 보면은 다른 모양이죠. 자, 그래서 배관을 새로 이어줍니다. 보통은 이렇게 엘보 작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기역자나 니은자로 바로 꺾어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엘보 작업하기가 쉬운 현장은 아니에요. 여기 배관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꺾여서 나왔기 때문에 엘보 작업을 하려면 이 벽을 더 많이 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어려워지고 시공 받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좋은 건 아니죠, 미관상.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확보를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엘보로 꺾여서 시공하면 좋은 이런 구간에는 직관을 사용하기보다는 롤관, 곡관을 사용해서 배관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근데 이 현장은 이렇게 처음부터 곡관을 사용한 게 아니고 계량기부터 여기서 끌어와서 억지로 이렇게 텐션을 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많이 터지는 거예요. 플러스 여기다가 아까 결속선까지 그렇게 묶어 놓으니까 텐션이 가장 많이 가 있는 부분에 지금 결속선으로 이렇게 자꾸자꾸 판먹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팽창을 하니까요. 배관이. 그래서 터집니다. 자, 곡관을 사용했다는 얘기고요. 3km로 걸어보니까 잘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누수 공사가 잘 됐다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5km로 걸어서 누수가 없음을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배관과 그리고 공사한 부분 전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술하고 타일까지 마감하고 전체 타일까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추운 날에는 이렇게 물을 틀어놓는 게 동파에 효과적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 부분에 얼고 또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바로 떨어뜨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스를 하나 빼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수구가 다행히도 있어서 이렇게 배수구 쪽으로 호스를 하나 빼드렸어요. 이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추운 날에는 꼭 물을 좀 틀고 가셔야 됩니다. 자, 누수 공사비보다 수도세가 훨씬 쌉니다. 자, 추운 날에 혹은 겨울에 웬만하면 수도를 조금씩 틀어 놓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치 수도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누수 공사 비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밑에 그 복구 비용까지 따지면 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 이런 것들 꼭 생각하셔가지고 수도세 뭐 1만 원, 2만 원 이런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거 꼭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원 누수 정말 잘 잡습니다. 학원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원장님들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영상을 아마 보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누수 때문에 이제 고민인 원장님들이실 거예요. 자,
혹시라도 누수가 발생하면 좀 빠르게 대처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를 키우는 일을 막으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이상으로 조반장이었습니다.